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코스피 코스닥 종목 분석 그리고 전반적인 뭐 종목들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던 이유, 그리고 비트코인이 좀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였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로 금리 인상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할 것이다, 뭐 이런 악재로 이제 좀 하락을 했죠. 그래서 기술주가 좀 하락을 했는데,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수가 하락을 하면 전체적인 기술주나 그다음에 성장주는 뭔가 상승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상승을 할 수 있냐? 테마주 위주 그 매매를 좀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지난주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뭐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하고 지금 이게 금리 인상 금리 인상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러시아 디폴트 관련 이제 이런 악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러시아 디폴트라고 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은 식량, 그다음에 원자재, 뭐 이런 종목인데, 근데 원자재라고 하면은 뭐 천연가스잖아요. 천연가스 오일인데 지금 이쪽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랐으니까 뭐 중앙에너비스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상승을 한 상태에서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식품주 뭐 샘표라든지 오늘 좀 움직였던 샘표 같은 거, 이런 이제 식품 콩 대두 이런 원자재 수혜주들인데, 그럼 이거랑 관련돼서 한번 볼만한 게 사조동아원이라는 이제 쌀 관련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 아직 출발 안 한, 지금 이제 월봉 보시면 지금 거래량 터쳐놓고 아직 1,800원까지 도달을 안 한 이런 종목, 이런 종목들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종목들 뭐 사조동아원, 호텔신라, 뭐 BMT, 뭐 유니온, 스페코 이런 종목들 분석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식량, 원자재, 천연가스, 오일, 그 다음에 지수가 많이 흔들릴 때 하는 테마주 위주 매매라고 하면은 뭐가 있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대북, 대북 방산, 대북 방산주들이 어제 이제 김여정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북한 미사일을 안 쏠 거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북한은 남한의 미사일을 전혀 쏘지 않을 것이다. 여기 남한 무력상대 아니다. 총볼탄 한 발도 안 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믿을 만한 뉴스나 믿을 만한 기사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만약에 이랬는데 이런 뉴스들이 떴는데 대북주들이 아니 방산주들이 하한가를 가면 인정이에요. 아, 오케이, 이제 진짜 안 쏜다. 근데 대북주들이 오히려 오늘 아니 방산주들이 오히려 오늘 올랐죠. 오늘 스페코 같은 경우는 장중에 7%인가 8%까지 윗꼬리를 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북 미사일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미국이 그 여기 보시면 대북 제재 추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북한이 이제 남한한테 그런 이제 뭐 공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한 이유는, 이제 미국이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이제 미국 방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약간 스탠스가, 우리는 니들이랑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끌어들이지 말고 우리끼리 하자, 이런 마인드거든요. 근데 미국이 만약에 와가지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버린다고 하면 북한은 또 미사일 쏠 거예요. 그러면 스페코, 빅텍 이런 방산주들을 당연히 매집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좀 그 정도 시야를 가지고 매매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지수가 흔들리다 보니까 테마주 위주로 매매, 기술주는 쳐다도 보지 말자, 이런 관점으로
좀 시장 전체적인 시장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로 차트로 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차트로 분석을 하면 똑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 정고점을 넘기기 힘들 것이고 정고점을 넘기기 힘들고 구름대를 맞아서 이탈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2640까지도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죠.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깼어요. 이 추세를. 자 보시면 이 단기적으로 만들었던 어쨌든 추세는 우하향 추세니까 추세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추세 자체는 이게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얘가 뭐 여기서 이렇게 급하게 상승해서 정고점을 갈 거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고점을 낮아지는 저항 구간에서 잘 보시면 저항 구간에서 어제 갭으로 살짝 넘겨놓고 밑으로 빠졌죠.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여기 갭 떠있는 자리죠. 갭이 있고 여기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던 이 상승 추세를 이탈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 이 상당 구간 박스권 자리에서 박스권을 돌파해서 위로 슈팅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시점에서 이 저항을 맞고 밑으로 빠졌고 개파락이 떴기 때문에 이거는 못해도 이 상승했던 이 갭자리까지는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게 포인트로 놓고 얘기하면 한 2680포인트거든요. 2680에서 2700포인트인데 요 자리까지 하락을 했을 때 정말 이제 이 갭자리를 지켜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이 전저라인 여기까지 이 갭까지 다 매우로 내려올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갭을 매우로 내려오면 이 구름대 저항을 맞고 빠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 신저점이 이탈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차트예요. 지금 보시면 저점을 쭉 이어보면 이런 차트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 갭자리에 저항을 맞아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추세선마저도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정말 안 좋은 그런 이제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죄송합니다. 근데 다만 그 코스피 시장이 코스피 차트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그동안 하락을 하면서 주도했던 거래량이 없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유동성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말해서 지금 자리가 뭐 흔들리는 과정은 있을 수 있어도 지금 자리가 얼추 바닥이다 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여줘요. 왜냐면 거래량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거래량 못 속인다고. 지금 보시면 그동안 쭉 하락을 했던 이유는 뭐 차트도 안 좋고 지수도 안 좋았지만 투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남들이 안 사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남들이 사서예요.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거래량이 터져서,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거래량이 죽어서거든요. 그러면 거래량이 계속 죽어가는 과정 중에서 거래량이 죽었으니까 주가가 떨어지겠죠?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요. 주가가 어떻게 돼야 돼? 정상이죠? 여기서 주가가 바닥을 형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야 정상적인 흐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빠지게 되면 저는 근데 뭐 밑으로 막 이게 전저가 이탈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좀 이렇게 하단까지 조정은 좀 올 수 있으나 전저가 이탈될 거다 그렇게까지 보진 않기 때문에 어쨌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랬잖아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좋으니까 테마주 하시라고. 코스닥은 이제 주봉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61선 저항 맞았거든요. 이거 초록색깔 61선짜리 저항을 맞았고 여기가 한 바닥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락은 할 수 있어도 쌍바닥 찍고 아마 이런 식의 관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있고 지금 이제 요 자리 저항이고 요 추세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세 하단 구간을 좀 행보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950포인트 정도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는 요런 그림. 그래서 이제 코스닥 종목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할 만한 종목들은 이제 사조 동아원부터 스페코까지 분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조 동아원 같은 경우에 이제 주봉을 보시면 어떤 주봉이냐면 큰 추세에서
이런 큰 하락 추세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하락 추세에서 처음에 매집하는 이 상승폭을 하나 만들고 그 이후에 N자 파동을 만들러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차트예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 윗골이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뭐 파동이 아니고 이게 이제 상승 파동이고 이게 눌림 파동이고 이게 이제 신고가 나오는 파동인데 못해도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상승 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을 한다고 치면 이 종목은 1570원까지는 안정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는 차트예요. 여기서 거래량이 좀 터진다고 하면 이 전고점도 넘기는 뭐 큰 상승이 노릴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까지 노리는 거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고 여기까지는 조금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1570원까지 그냥 목표가 잡고 매매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1570원이라고 하면 얼마 먹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지금 자리에서부터 막 1400원 위에서부터 사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박스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눌리는 자리 한 1300원 자리에서 매수를 좀 하시던지 1350원 자리부터 1200원까지 이렇게 좀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1570원, 매수가는 1300원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호텔신라인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잖아요. 근데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보이실 건데 이게 역헤드앤 숄더가 떴잖아요, 주봉에서. 그리고 주봉의 하단 추세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제 생각에는 9만 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거든요, 위로. 지금 이거 보시면 보이지만 여기 하단 구간을 찍는 헤드앤숄더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상승을 하는 이런 그림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길이가 아마 못해도 한 이 정도까지는 될 거다. 그러면 한 88,000원에서 9만원 정도까지는 좀 상승을 할 수가 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이 개파락으로 떨어졌던 이 자리를 메우면서 이 하락을 시작했던 이 자리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워낙 이제 대형주고 워낙 우량주기 때문에 뭐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아도 좀 안전하게 그래도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그리고 리오프닝이 된다고 하면 이제 호텔 쪽, 관광 쪽 이런 쪽이 좀 우세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텔신라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BMT인데 이거는 좀 거래량은 좀 부족해요. 오늘 거래량 뭐 해봐야 5만 주밖에 안 터졌지만 근데 이게 이제 원전이랑 그 풍력 그쪽이거든요. 근데 얘는 있잖아요.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차트가 저는 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나간 것도 없고 뭔가 매집이라는 그러니까 매집인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을 진짜 엄청 받아서 이 고점 구간들에서 터져 나갈 때도 다 지금 거래량이 터지는데 나간 게 없고 계속 차트는 근데 월봉상 고점은 계속 저점과 고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거는 좀 매집인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최근에 매집봉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에 매집봉도 있기 때문에 못해도 여기까지는 간다. 그리고 보시면 되고 여기 지금 고점이 높아지는 이 추세선을 이었을 때 이렇게 고점들이 높아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관리를 좀 하고 있는 좀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지금 자리가 좀 애매하긴 해요. 애매하긴 한데 좀 더 하락을 좀 조정을 좀 주긴 할 것 같거든요. 지수가 빠지게 되면 요 정도 자리까지는 조정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11,000 11,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고 손절가를 한 1,400원 정도 손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하게 되면 5% 정도 먹으면 한 20% 넘는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오면 여기서 이렇게 딱 상한가 갈 수도 있는 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유니온인데 유니온 같은 경우는 지금 주봉상에서 수렴을 하고 있는 차트예요. 지금 그리고 미국에서 이게 지금 이게 러시아 제재가요. 러시아 제재가 이게 러시아 규제가 미국이랑의 뭔가 이런 이제 싸움이잖아요. 근데 러시아랑 중국이랑
이게 한 팀이라서 중국 히토류 규제가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중국 히토류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중국 히토류면 뭐가 있냐면 종목이 뭐 유니온, 그다음 동국 RNS, 뭐 세노텍, 그다음에 뭐 티플렉스? 뭐 티플렉스인데 최근에 다른 걸로 갔으니까. 헤인, 그다음에 유니온, 머터리얼. 근데 동국 RNS 또 얘보다는 유니온이 더 좋네요, 차트가. 나 헤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회사 그 파산했는데, 근데 얘가 빠지지가 않아요. 이게 개미털기 한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헤인도 좀 그럼 유니온이랑 같이 분석할게요. 헤인도 이거 최근에 그 자회사 보시면 자회사 파산, 대구지번에서 뭐 자회사 뭐 파산이 있었는데, 아니 뭐 근데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파산했다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라서 이거는 좀 개미털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파산해가지고 빠질 거였으면 진작에 4,500원 갔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누가 뺀 거 같고, 이게 차트가 나쁜 차트가 아니거든요. 이게 다 매집된 차트. 이거 옛날에 어떤 차트랑 똑같냐면 KCS라고 있어요. 딱 KCS 제 생각에 요 정도 되는 자리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딱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게 다 이거 매집한 상태에서 뭔가 지금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 차트인데, 갑자기 여기서 그 개미 털기 해가지고 개미 털어놓고서 빠지지도 않고 구름대를 타고 저점 추세를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안 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뭐 매수를 하게 되면 5,850원이 매수 자리긴 하지만, 단기 손절은 이 추세를 이제 손절로 보시면 되거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600원 정도, 매수 타점은 5,900원부터 좀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니온. 유니온도 지금 주봉에서 이런 식의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7,700원부터 7,300원, 그리고 손절은 6,500원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페코인데, 스페코가 오늘 좀 튀었어요. 오늘 좀 튀었는데,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의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추세를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조정 좀 짧아요. 이게 가격 조정 대비 기간 조정이 좀 짧아서, 이게 이제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이거거든요.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가 헤드앤숄더가 보이니까 좀 짧아요. 그래서 이거는 막 이렇게 흔들다가 횡보 좀 하다가 딱 장기 입형을 딱 타는 요 시점에 사야 돼요. 여기 7,100원 정도에 딱 사면 이거는 10,000원까지는 좀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얘는 크게 막 손절을 막 기대하기보다는, 손절은 이제 6,340원 잡으시고 여기만 손절 잡고 이렇게 모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빅텍도 마찬가지예요. 빅텍도 앞전 영상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6,810원인가? 여기 요 자리가 이제 손절가고 6,200원이 손절가, 6,770원 요 자리가 이제 분할 매수 가격이라고 했는데, 지금 주봉에서 매수 시그널이 떴네요, 빅텍은.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